네, 오늘은 수박에 있는 좀 비싼 게 뭐가 있냐 한번 꾸며봤는데요. 수박이 비싼 것들 좀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이제 아메리칸 캐주얼을 좋아하니까 네. 사실 아메리칸 캐주얼 비싼 게 없거든. 네. 비싸봐야 30-40인데 근데 뭐 수박은 항상 큐레이팅을 할 때 네. 생각하는 게 그 점선을 긋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호불호를 실선으로 딱 그어서 이건 절대 안 돼, 이건 무조건 돼 이렇게 하지 않고 점선을 그어서 유도리 있게 해서 좀 뭐랄까 확장성이 있고 의외성이 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은 비싼 애들은 수박이 그렇게 메인으로 큐레이팅하는 제품들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 뭐 위탁으로 들어왔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그래도 내가 재밌어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수박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 비싼 애들은 아주 저희의 정수의 큐레이팅하고는 좀 비껴있는 제품들이 많아요. 일단 수박에서 제일 비싼 애는 롤렉스인데 네. 그건 이제 효자에 있어요. 효자에 있고 그건 이제 50년대 롤렉스인데 이제 UFO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 네. 그래서 이게 되게 그 진짜 UFO처럼 생긴 애가 있어요. 얘도 좀 비싼 쪽에 속하죠. 얘도 220이니까 네. 얘 너무 예쁜데 네. 그 딱 흔히 그 까르띠에 탱크에 원하는 그런 게 아닌가 봐. 근데 또 이게 줄만 바꾸면 또 느낌이 많이 달라져서 되게 예쁜데요? 네, 진짜 예쁜데 네. 제가 몇 번 찾는데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오리지널 그 스트랩이라 버클이고 이게 오리지널 스트랩하고 오리지널 버클까지 있고 박스까지 있는 경우가 잘 없어요. 정말 없어. 근데 이거는 이제 다 있는 그래서 거예요? 이거 줄을 못 바꾸고 있는 거야. 근데 줄을 조금 쨍한 컬러로 바꾸면은 네. 금방 팔려요. 근데 오리지널이니까 못 바꾸고 있는 거야. 네, 여기 오리지널 박스가 있고요. 어쨌든 여기에 있는 애 중에 제일 비싼 애는 이 네. 파텍 필립입니다. 얘는 자, 요렇게 보실래요? 예, 잠시만요. 자. 얘는 네, 아주 작은 지금 이제 얘도 작은데 네. 이게 아주 재밌는 시계인데 네. 40년대 파텍 필립이에요. 여기 뒤에 보면은 RDD라고 써있고 네. 11월 16일 46년 네. 6.25 전이네. 네. 그래서 이게 네. 어떤 석유 재벌의 딸이라는 썰이 있어요. 네, 썰이 있고 지금 이걸 잘 보면은 네. 다이아몬드 세팅이 들어가 있는데 네. 이 다이아몬드 그렇게 고급 다이아몬드는 아니에요. 예, 이거 갖고 와가지고 이제 등판 따가지고 이제 속도 검사해 봤는데 네. 예, 정품은 확실합니다. 어디서 구하셨나요? 이거 위탁이에요. 네. 제가 초반에 하여튼 그 투자해 주시는 마음으로 위탁을 맡기셨어요. 네. 소중한 거네요, 진짜. 근데 또 재밌는 게 보면은 네. 이 끈은 티파니였나? 제가 파텍 필립이 아닌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거죠. 그러니까 DIY라고 그래야 되나? 티파니라고 여기 이제 음각으로 써 있어요. 써 있습니다. 14K라고 써 있고 네. 이거 로즈 골드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이 글라스에 네. 뭐 이렇게 스크래치가 있는데 네. 사실 빈티지는 이 오리지널리티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런 거 잘 손은 안 돼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대박. 말도 안 돼. 또 이런 게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고쳐야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얘가 어쩐지 이게 용도를 빼지도 않았는데 얘가 돌아가더라고. 용도를 빼야 돌아가는데.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못 고치는 거 없다는 거.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로즈골드의 다이아몬드 세팅의 40년대 파텍 필립입니다. 이게 600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오, 비싸네요. 와, 600만 원. 순서대로 안 하고 그냥 대충 얘기할게요. 네. 얘는 이제 귀갑태 안경인데요. 네. 귀갑태라면 뭐죠? 왜 우리 막 정주영 회장, 이병철 회장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안경 있잖아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회장님 안경이 귀갑태인데 네. 옛날에는 바다거북이 등껍질이 수렵이 됐어요. 그게 합법적으로.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돼. 그래서 그 바다거북이 등껍질을 얇게 썰어서 네. 붙여가지고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다 급이 있어. 그래서 이제 색깔이 밝으면 밝을수록 네. 고가고 어두우면 상컬이고 어두울수록 저컬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의 이제 다홍색 정도 되면은 중상 정도. 오, 제일 상은 호박 색깔. 호박. 그래서 얘는 사실 얘가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아, 진짜요? 네. 진짜 비싸구나. 이 소재가 아주 귀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실 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그 일본 장인들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여기다가. 그리고 이제 경첩. 네. 7급 경첩이고, 네, 하금태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밖에서 자연광으로 오면 엄청 예쁜 색깔이 나고요. 그리고 착용감은 어떤가요? 착용감은 뭐 이게 보면 이렇게 휘어 있잖아. 예. 근데 이 귀갑은 아세테이트하고 다르게 네. 피팅하기가 어려워요. 귀갑 피팅할 줄 아는 대로 가야 돼. 저한테는 잘 맞아요. 저한테는 잘 맞고, 저보다 이 두상 길이가 좁은 사람한테는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저는 두상이 좀 긴 편이라. 예. 신기한 게 두드리면 유리 소리가 나. 이런 소리가 그냥 뭐 플라스틱 소리 같잖아, 이런 소리. 근데 실제로 아세테이트는 두드리면 다른 소리가 나. 와, 다르죠. 신기하네요. 네. 자, 이 안경은 이제 자크마리마지의 안경입니다. 얘도 비싸겠죠? 얘는 55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일본에서 바잉한 제품이고요. 예. 아쉽게도 그때 같이 바잉했던 해밀턴 수동 밀리터리 워치가 있었는데 잃어버렸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얘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제 악어 가죽 구두인데요. 네. 저희가 좋아하는 이런 캐주얼한 거하고, 네. 우리 좀 캐주얼, 좀 빈티가 있잖아. 예. 그래서 이렇게 특필을 좀 섞어줘야. 잠시만요. 네. 특필을 섞어주면은 좀 더 재밌어요. 이렇게. 네. 혹시 악어 가죽 구두 없죠? 없습니다. 하나 있어요. 악어 가죽 벨트나 예. 악어 가죽 구두는 하나쯤 있어요. 이게 악어 가죽도 다 무조건 비싼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이렇게 특히 이제 악어 가죽은 이제 배 쪽이 비싸죠. 배 쪽이요. 배 쪽이 비싸요. 얘는 이쪽은 이제 배 쪽으로 만든 거고, 얘는 맥난이라는 스페인 브랜드인가? 네. 맥난이라는 스페인 브랜드인데요. 테스토니에 있던 기술자 중에 한 명이 나와서 창업한 거예요. 원래 지금은 이제 구두 쪽에서 테스토니가 네. 그렇게 명실상부하지 못한데, 사실 80년대 90년대는 테스토니가 짱이었어. 테스토니가. 근데 테스토니가 유명했던 게 뭐냐면은, 여기에 네. 우리가 이제 구두를 신으면 굽이 있으면 이제 무게중심이 살짝 앞으로 갈 거 아니야? 네. 그러면은 어디에 힘이 제일 쏠리냐면은 발꼬락 있고 여기에 엄청 힘이 받아요. 네. 힘이 받아. 근데 나만 숨 차니? 여기 네. 한번 봐주세요. 네. 그 지점에 약간 쿠션을 넣어요. 가죽 밑에다가. 쿠션이요? 한번 만져봐, 호은 씨. 아니요, 여기 이렇게.
그러네요. 네. 그래서 착화감을 엄청 끌어올렸어요. 이거를 볼로냐 제법인가 볼로냐였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그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와서 네. 맥라렌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착화감이 좋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두입니다. 이거 악어 가죽,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빈티지로 사야 되는 몇몇 제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 악어야. 아 정말요? 왜냐면 그냥은 너무 비싸. 저거 맥라니도 보통 제가 알기로는 보통 6, 70만 원 정도에 하는 이제 중상급 브랜드예요. 예. 그러니까 뭐 처치스나 크로켓 앤 존스가 보통 80만 원 전후로 네. 한다면은 그 살짝 아래에 있는 브랜드인데 그런 데서 악어로 나왔으면 최소 내가 봤을 때는 최소 300에서 500이야. 그 정도로? 그럼요. 최소 300에서 500입니다. 특필을 저희가 좋아하는 마음으로 되게 메탈릭하고 이 파이톤으로 만든 콜롬보의 그냥 토트백이에요. 이것도 새 제품이고 이거 끈이 있어서 이제 어깨에 멜 수도 있고 네. 그런 제품인데 네. 캐주얼하게 이런 캔버스로 된 끈이 있고요. 그래서 그냥 너무 진중한 차림이 꼭 이게 여자가 들지 않더라도 네. 남자가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되게 락킹한 게 있죠. 네. 콜롬보는 원래 악어 가죽 백으로 제일 유명한 예. 특피 쪽에서는 제일 유명한 브랜드죠. 얘가 200 얼마였던 것 같아요. 새 제품입니다. 예. 콜롬보도 아울렛에서 사면 싸. 진짜요? 네, 아울렛 가면 싸요. 자, 이제 여기 걸려있는 애들 보시면은 얘는 이제 20년대 헤비올 니트인데요. 20년대요? 20년대. 26년이라고 써있죠? 이게 진짜 26년이요? 이게 진짜 20년. 왜 뭐 갭 이런 거 보면은 네. 막 자기 창립한 연도 써놓고 네, 에스타블리시 그거. 실제로 26년도. 와. 이거는 이제 창욱이 형이 뉴욕에서 사온 애인데요. 네. 얘가 한 60만 원? 60만 원. 근데 이게 그냥 사온 가격이야. 사온 그 가격. 그냥 500불인가 600불인가 주고 샀다고. 그러면 진짜. 뉴욕에 가면은 이렇게 오리지널한 빈티지들을 모아서 파는 애들은 대부분 다 일본 애들이야. 사장님이. 왜 우리 그때 갔던 소호에서 그 반지하러 들어갔는데 네, 거기도 사장이 일본 사람이었어요. 이런 거는 사실 이 헤비올 니트는 가격대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냥 퀄이 안 좋거나 아니면 어디서 얻어 걸린 애들은 싸게 살려면 한국에서는 싸게 살 수 있는데 네. 실제로 일본이나 미국 이렇게 잘 큐레이팅하는 빈티지샵 가면은 어쨌든 무조건 30만 원 이상이야. 무조건. 신기하다. 근데 이거는 이제 진짜 그냥 빈티지를 이거는 기본적으로 네. 요런 브이넥은 여기 보시면은 얘도 비슷한 가격대인데 이거는 밀리터리예요. 예, 비슷하죠? 브이넥이 비슷하죠. 그러네요. 이건 40년대 이게 A1 니트였나? A2 니트였나 그런데 실제로 이것도 40년대. 네, 얘도 40년대예요. 이런 건 이제 그 리어메코 이런 데서 항상 복각하는 네. 얘도 한 60만 원 정도 하고요. 60만 원까지 안 했었나? 60만 원까지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레퍼런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군복을 만들 때 이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이제 만들었겠죠. 네. 네. 그리고 이런 40년대 50년대 특징이 이런 3단 짜임. 요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샤맛이라고요. 네. 한번 이제 광풍을 불고 왔던 브랜드죠. 클래식 쪽에서는. 네. 란스미어 남은 씨가 엄청 뛰었던. 그렇죠. 네. 얘네들은 이제 형제가 하는 브랜드인데 특징이 이제 어깨에 뽕. 어깨뽕. 얘는 그렇지 않은데 원래 이거보다 더 이렇게 올라와 있죠. 이만큼 더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이 와인잔 주머니 아웃포켓. 얘도 아주 예쁜, 아주 날라리처럼 예쁜 코트죠. 그렇죠. 소매 커프스도 진짜 기똥차죠. 얘네 아마
원래대로 하면 한 뭐 500, 700 하겠지? 네, 매장에서. 네. 자켓이 보통 250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샤맛. 저는 줘도 안 입어요.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저는 레리치 준비해 있습니다. 자, 얘는 톰 포드인데. 톰 포드가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아, 지금도요? 네, 지금 계속 올라. 지금 거의 끝에 가 있어. 네. 얘는 이제 피코트를 엄청 가죽을 때려 박아서 만든 옷인데요. 네. 얘는 300만 원이네요. 진짜 비싸다. 네, 옛날 라벨 붙어 있고요. 한번 만져봐. 훨씬. 이게 장난 아니야. 소프트함이. 장난 아니야. 무드질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와. 근데 이게 한 110 사이즈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잘 못 팔고 있어. 사이즈가 크니까. 58 사이즈. 58 사이즈. 대박. 처음 봤어. 이거 정가도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땐 1000 그냥 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빵꾸 뚫린 거 보니까 뭔가 그 정식 유통에서 유통되던 건 아니었을 것 같아. 그렇잖아. 이렇게. 그러네요. 빵꾸가 뚫렸네. 아마 이제 만들어 놓고. 네. 왜 얘네들은 엄청 타이트하니까. 네. 조금만 흠도 안 되잖아. 그쵸. 그러면 이제 빠지는 거를 이제 뒤로 돌리는 거지.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러기에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요. 그치, 뭐 중고는 다 똑같지 뭐. 네. 요거 제가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예. 톰 포드는 가장 완벽한 남자라고 하잖아요. 개소리죠. 팔아먹으려고 뭔 소리를 못해. 아니 지금 가장 완벽한 톰 포드를 입어야 완벽한 남자라는 건가요? 아니, 톰 포드가 그분이. 누가 그런 소리 했을까? 저 들었습니다. 일단 성 정체성이 저는 안 맞고요. 가장 섹시한 사람이긴 하죠. 그죠. 가장 섹시한 남자였다. 사실 완벽한 남자가 아니고. 그 사람은 수염의 길이까지도 맞추는 사람이야. 진짜요? 항상 그 정도 길이의 수염을 유지하려고 쉐이빙을 엄청 신경 써요. 하지만 지금 톰 포드가 난리잖아요. 그리고 구찌가 막 난리잖아. 네, 그죠. 구찌가 이제 할머니 옷장에 있는 브랜드에서 톰 포드의 구찌 이후로 완전 섹시하게 딱 뒤바뀌었잖아. 예. 매출로는 그 미켈레를 못 따라가요. 몇 배야 미켈레가 지금. 그렇습니다. 수박에는 이렇게 비싼 애들도 있어요. 이게 사실 근데 옷에 뭐 몇백만 원 쓰고 하는 게 너무 상대적인 일인 거야. 누군가한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개사치인데 누군가한테는 그냥 리저너블한 거고. 그러니까 나만 해도 이게 220만 원이면은 나는 되게 리저너블하게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뭐든지 막 척척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밥 먹을 때도 이게 7,000원이냐 9,000원이냐를 따지지만 아니 그냥 좋은 시계 하나 사는데 내가 만족하고 이게 나의 어떤 기분을 풀어주고 하는데 220이다 시계가 300만 원 이하는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누구한테는 말도 안 되는 사치일 수도 있고 이런 니트를 60만 원 주고 산다? 그럼 누군가는 미쳤냐? 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야 그거 뭐 여러 개 살 바에는 이거 하나 사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즐거움을 느끼는 포인트가 다 다르고 경제 여건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사실 저도 프라이싱을 할 때 제 기준을 그렇게 이게 내 입장에서 프라이싱 하게 되거든. 안 그러려고 노력해요. 이걸 이렇게 비싸게 안 그러려고 그래요.
그냥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많고 어차피 하나만 팔면 되니까. 그쵸. 물론 이런 애도 팔리면 좋겠지만. 하자 필립 여러분, 누군가 빨리 제가 얼른 고쳐오겠습니다. 진짜 웃긴다. 세상에. 호원이 아니었으면 영 몰랐겠네. 그래도 고쳐서 다행입니다. 네, 아이고, 고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럼 고칠 수 있어. 대한민국에 못 고치는 건 없어요. 그쵸. 이것도 안경 좋아하는 사람이 좀 사갔으면 좋겠어요. 예, 예쁘다. 네. 근데 이런 거는 안 팔려도 그냥 가게 인테리어라고 생각하고 갖고 있는 거지 뭐. 우리 이런 것도 있다. 또 뭐 좀 비싸다고 할 만한 게 뭐 있어? 가구들? 가구들. 그쵸. 신발장. 얘네들은 싼 것들인데. 그런가요? 싸봐야 그래도 뭐 100, 200은 할 텐데. 그쵸. 저 안에 있는 책상하고 저 사이드보드가 한 600만원, 800만원 그래요. 진짜요? 얘네들은 이제 티크우드가 아니라 로즈우드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사실 통짜가 아니라 밑에는 나무가 달라서 좀 싼 거예요. 원래 이렇게 확장형 날개가 펴지는데. 어디서 구하셨어요? 저거에 대전에 있는 빈티지샵에서 샀어요. 그때 한 1000만원 썼나? 1000만원 더 썼겠구나. 저거 2개만 해도. 자, 또 비싼 게 뭐 이런 애들도 비싸고요. 70년대 헬멧입니다. 예쁘다. 이거는 팔콘 윙이라고 하는데요. 네, 팔콘 윙이요? 아주 레어템이에요. 65만원. 아서 팔머라는 브랜드의 3개인가 있었는데 3개인가 4개 있었는데 팔고 요거 하나 남았어. 저런 거는 그냥 인테리어적으로도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쵸.